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되지만 주택연금은 절대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판매인들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과연 누구의 이익을 더 추구하게 될까요? 그리고 상품을 파는 입장에서 보다 좋게 보이기 위해서 포장을 하지는 않을까요? 또한 해당 상품의 단점보다는 장점만을 부각시키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상품의 수준이 다소 떨어진다 해서 판매 중지를 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판매인의 말만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현명한 선택과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연금보험을 판매하는 사람들은요, 경쟁 상품인 국민연금을 과연 어떻게 평가할까요?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폄훼하려고 하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의 가치를 훼손시키려는 말들의 진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치를 훼손시키면서까지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연금보험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어떻게 보면 사악한 전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은 나중에 기금 고갈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운운하면서 자칫하면 국민연금액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유발시키죠. 바로 은퇴 포비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절대로 믿지 말고 자신의 노후는 자신이 책임져야만 한다고 하면서 연금보험 판매를 적극 추천하고 가입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마케팅 기법이 되겠습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국민연금을 먼저 시행한 그 어떤 나라도요, 기금은 고갈된 상태가 많습니다. 그러나 패전, 2차 세계대전 패전을 겪은 독일에서조차도요, 국민연금은 여전히 국권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이 고갈된다 하더라도 전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연금을 중단시킨 사례는 없으며 지속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면서 이상 없이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팩트가 되겠습니다. 기금이 고갈된다 하더라도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자, 국민연금이 만약에 고갈이 된다면요, 국민연금의 지급 방식은요, 적립 방식에서 부가 방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당연히 적립금이 없기 때문에 가입자가 매년 돈을 모아서 당해년도에 연금 지급 대상자들한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 지급에 빵꾸 하나 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가입자들의 국민연금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이겠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전에 연금 개혁을 통해서 고통을 분담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경감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탈리아는요, 이러한 연금 개혁을 등한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납부액이요, 33%나 됩니다. 부가 방식이 되겠죠. 우리의 9%보다도요, 무려 4배가량 그 이상 더 높죠. 이런 결과로 이탈리아는요, 연금 개혁은 이런 결과는 이탈리아는 연금 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어떻습니까? 33% 중에 또 대다수를 또 기업이 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 고용에 대한 부담을 한창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탈리아 경제는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것은 기업하고 바로 이탈리아 청년들이 되겠습니다. 유럽에서도 유명하게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가 이탈리아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국민연금 개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금 개혁이 필요한 것이죠. OECD 국가의 연금 평균 그 납입 그 비율은요, 약 18.3% 정도가 됩니다. 우리는 겨우 9%밖에 안 되거든요. 200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그 정도 중간 정도는 돼야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청년 세대한테 많은 짐을 넘겨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홀가분한 그런 그 현재 기성세대의 어떠한 책임을 어느 정도 나눠줄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납부액의 단기적인 인상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9%가 아니라 12%, 15%, 18% 등 그 이상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단계적으로 68세라든가 아니면 70세까지도 연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보험료 납입 기간의 연장도요, 현재 60세에서 65세까지로 하고요. 그리고 임의가입 확대, 임의가입 확대라고 해서 만 18세 이상 고3 자녀한테 가입을 시킨 다음에 소득공제 혜택을요, 가족들한테 나눠주게 된다면요, 대신 소득공제를 받게 해준다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한 그 뭡니까, 국민연금 납부를 위해서 자녀들한테
만약에 돈을 증여하게 된다면 그 증여세는 없는 거로 면세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또 해봅니다. 그리고 선납을 확대하고 추납이라고 하는 것을 강화시키고 납입보험료 상한액을요 지금 55만 5,300원인데요. 그것보다 더 높여왔고요. 고액 연봉자는 더 많이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하고 지역가입자 분리 운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불투명한 소득체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얌체처럼 사회보험의 그 혜택을 보는 고소득자이면서 저소득자인 척하면서 사회보험의 이익을 챙기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보험료는 제 생각에는 또 이렇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런 어떤 그 인상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지금 현재 중장년 세대가 국민연금의 혜택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처음부터 뭐 15%까지 올렸다가 나중에 조금씩 낮추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요, 국민연금 기금 고갈의 시기도 굉장히 많이 늦춰지고요, 청년 세대에 대한 부담도 확실하게 경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말을 또 하죠. 국민연금액이 평균 60만 원 초반이기 때문에 노후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하다. 당연합니다. 그거 갖고 어떻게 생활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만 원 갖고 생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연금보험을 개인이 가입하셔갖고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추가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3층 보장을 완성시켜야만 어떻습니까? 노후 생활이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하면서 연금보험 가입을 강요하면서 연금보험 가입이 필수라고 얘기들 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요, 야, 국민연금에 매월 6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연금보험 가입해야지. 이러한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이것은 합리적인 말 같지만 전혀 사실과 다른 사실 왜곡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특히 멤버십 회원 가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다양한 혜택을 정말로 받을 수가 있고요. 콘스탄트 김에 멤버십 회원들한테만 오픈되어 있는 현재까지 400여 편의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서요, 콘스탄트 김의 절세 노하우하고 각종 자산관리 노하우를 배우셔가지고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를 한번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멤버십 회원 한번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자, 현재 국민연금 평균액이 형편없이 적은 이유는요, 전체 평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시행축이 5년만 납부해도 연금액을 지급하다 보니까요, 10만 원대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특례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예전에는요, 연금보험료, 그 납입보험료율이요, 지금 9%가 아닙니다. 3%만 내도 됐어요. 그것도 자기가 1.5%밖에 안 냅니다. 그리고 6%낸 적도 있습니다. 3%밖에 안 냈죠. 그러다 보니까 납입기간도 적고 납입보험료도 적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해요. 또 놀랍게도 연금 수혜자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연금의 평균으로 따진다면 6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입기간이 겨우 10년 겨우 넘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그 평균으로 말하니까 사실 왜곡이 된 것이죠. 60만 원이지만 사실은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들은요, 평균 100만 원에 가깝고요. 30년 이상 가입을 했다면 그 사람들은 130, 1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부부가 가입했다면 250, 260만 원의 현재 가치를 국민연금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사실을 세부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그저 평균으로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평균에는요, 우리나라 평균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평균이라는 수치는 없는 겁니다. 과거에 5년만 내고 3%만 냈던 사람들, 10만 원, 8만 원, 15만 원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사례를 가지고서 여기다 견줘서 연금보험을 판매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사악한 마케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20년, 30년, 40년을 가입했다면요, 엄청난 연금액, 현재 가치의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국민연금액만이 바로 어떻습니까? 노후생활비 마련에 마지막 보루가 되겠습니다. 연금보험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콘스탄트 김의 국민연금액은요, 2024년도 현재 기준으로 매월 190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평생 또 그 전년도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상승한 금액으로 받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요, 2023년도 물가상승률 3.6% 가정 시 제가 64세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연금액은요, 227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부 기준이라면 당연히 454만 원의 현재 가치의 연금을 받는데 어떻습니까? 이 정도라면 연금보험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가입하면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안 됩니다. 연금보험은. 왜냐하면 가입하면 좋은 것이 아니고요. 수익률이 너무 떨어지고 연금액의 현재 가치가 너무 형편없다 보니까 그것을 가입하지 마시고요. 국민연금 가입 강화하고 은퇴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국민연금 그래 좋다. 그 정도 나왔으면 연금보험으로 추가 더 하면 나쁘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쁩니다. 왜냐하면 연금보험 상품이 너무나도 나쁘기 때문에 형편없기 때문에 절대로 연금보험을 통해서 국민연금을 보완하거나 대체하거나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작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454만 원의 부부 연금을 평생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이 정도라면은요 다른 재산이 없더라도 충분히 노후 생활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요 매년 3.6%씩 인상된 금액으로 90세까지 받는다고 가정하면요 무려 12억 5천만 원을 수령할 수 있고 부부라면 25억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는 연금보험 있습니까? 없거든요. 과연 연금보험을 가입해서 이 정도의 연금액을 받으려면 도대체 얼마를 납부해야 될까요? 말도 못하게 엄청난 금액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그래도 이 금액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만큼 체증해서 주지 않거든요. 따라서 연금보험으로서는 25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그림의 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연금보험으로 절대로 저렇게 받을 수 없습니다. 금액을 뭐 뭉칫돈을 엄청나게 내지 않는 한은요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만으로도 노후생활비 충당은 가능하고요. 특히 현재 기준에서도 만 18세 고3부터요 연금을 임의 가입하고 65세까지 임의 계속 가입을 한다면 더 많은 연금액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계획을 하게 된다면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는데요. 연금보험을 가입하라고 하는 얘기는 정말로 얼토당토하지 않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연금 개혁을 통해서 약간씩 보험료 출연은 예상됩니다만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 희생은 감수할 필요가 있겠죠. 자, 연금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폄하하는 세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치 100번 양보라도 하듯이 국민연금은 9만 원만 넣는 것이 최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9만 원만 넣고요. 나머지 금액은 비과세인 개인연금을 가입하라고 연금보험을 가입하라고 부추기는 것이죠. 전문가들도 이런 말을 하는데요. 과연 맞는 말일까요? 전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억양법에 의해서 마치 국민연금을 배려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국민연금 9만 원 납부하게 하고요. 100만 원의 연금보험을 팔려고 하는 작태가 아닐 수 없겠죠. 연금보험 판매를 강화시키기 위한 술수에 불과합니다. 물론 임의가입 매월 9만 원을 할 경우 수익률은 최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저소득층한테 더 많은 수익을 제공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처럼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죠. 증여의 목적. 그러다 보면 증여세를 어느 정도 물고라도 더 많은 금액을 증여해야만 상속세를 줄일 수 있죠. 따라서 임의 가입으로 9만 원을 하면 수익률은 최다지만은요. 어떻습니까? 연금액은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금액을 넣어서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 것이 다소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여타의 상품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가입할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마찬가지로 투자에서 효과를 크게 보려면요. 수익률만 따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바로 수익 금액을 따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됩니다. 수익률만 따져서 9만 원만 내는 것은 정말로 전문가 아닙니다. 아마추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령 100만 원을 투자해서 15% 수익이 난다면 15만 원의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15%니까 굉장하죠. 하지만 1억 원을 투자해서 5%만 수익이 났다 하더라도 무려 500만 원을 얻을 수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수익률만 쫓으실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겠죠. 물론 국민연금을 9만 원만 넣고 더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 그렇게 투자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런 투자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매월 9만 원을 넣는 것이 아니라요. 최대 보험료 매월 55만 3천 원을 납부함으로써 보다 많은 연금액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최대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9만 원보다는 적습니다. 수익률이. 하지만 여타의 연금보험이라든가 기타 투자 상품이라든가 그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고 특히 무료로 장애보장을 엄청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최대 보험료를 내물었어요. 그리고 유정연금 또한 많이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최대 보험료인 월 지금 2024년도 7월달 기준으로 55만 5,300원을 반드시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최대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최대의
그 장애 보장을 무료로 받을 수가 있고 유정연금을 기대할 수 있고 또한 당연히 소득공제 혜택도 엄청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많이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의 가입을 만약에 9만 원만 하게 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방법이거든요. 이것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왜냐면은요, 어떻습니까? 유형연금 적고, 그 다음에 노령연금 적고요. 장애보장액 적습니다. 소득공제액 또한 적거든요. 이런 혜택을 보기 위해서 9만 원만 가입한다는 것은 정말로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국민연금액 최대 55만 5,300원을 가입하고 나서 가입하고 있던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이나 그리고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보험 및 예금, 금융상품 등을요, 적금 등을 해지해서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시켜서 효율적인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국민연금을 폄하하면서 연금보험을 판매하고자 하는 네 번째 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말도 안 되는 연금액을 예시하면서 연금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것이죠. 유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금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미래 연금액을 예시해주는 가입 서비스를 뽑아주거든요. 가령 25세에 가입한다면 현재 공시율로 굴러간다고 했을 때 65세 시점에 매월 300만 원의 연금을 평생 지급한다고 하는 가입 서비스를 보여주면서 가입을 촉구합니다. 3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노후생활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3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25세가 내야 되는 돈은요, 수백만 원 내야 됩니다. 이거 말도 안 되거든요. 하지만 또 그리고요, 3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25세가 가입해서 40년 후에 받는 금액이거든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3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받으려면 25세 부부는 매월 300만 원 이상을 40년 이상 납부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납부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3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야, 그 정도면 노후생활 되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매월 지급하는 300만 원은 현재 가치가 아니라 40년 후에 미래 가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공시율이 떨어지면요, 300이 아니라 250, 200 점점점 더 떨어질 수도 있는 리스크가 아주 많죠. 따라서 2023년도 물가상승률 3.6% 가정 시 40년 후에 받는 매월 300만 원의 현재 가치는 놀랍게도요, 300이 아닙니다. 79만 원이거든요. 우리 젊은이들 고생해서 부부가 25세 때 300만 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물론 부부가 25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렇게 어렵게 해서 몰빵을 했는데 겨우 어떻습니까? 79만 원 받으려고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요, 75세 시점은요, 51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85세 시점은 36만 원, 95세 시점 대부분 이 정도 살겠죠. 25만 원의 연금을 위해서 과연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고생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연금을 받기 위해서 40년 동안 매월 300만 원씩 납부하면서 총 14억 4천만 원을 납부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겠죠. 그러므로 연금보험을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되고요. 혹시 가입했다면 반드시 앞뒤 가리지 말고 저는 해지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손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노후 준비를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2000년대 이후 연금보험 상품을 가입한다면 우리의 노후 준비는 사라지게 되고요. 사망에서 신기루를 보는 현상을 보게 될 겁니다. 물론 1990년대 확정금리 유배당 상품 7.5% 연봉인 상품은 당연히 해지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유배당 상품이 아닌 무배당 상품, 공시효율 상품, 변액연금 상품, 아니면 달러연금 상품, 확정금리 4%, 5%, 6%, 7%, 8% 확정금리 연금 상품 모조리 다 해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익률이 저조하고 현재 가치가 형편없이 저조하다는 것은 바로 높은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보험회사는 투자회사가 아니거든요.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연금액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바로 부부는 물론이고요, 만 18세 이상 고3 자녀도 반드시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통해서 가입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보험료 납부는 반드시 필수라고 했습니다. 또한 주택연금은 절대로 가입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투자할 경우 평생 월복리를 준다고 한다면요, 빚을 내서라도 투자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주택연금은 월복리로 이자를 떼거든요. 엄청나게 무섭다는 걸 여러분 모르세요. 하지만 투자할 때 저 애널리스트거든요. 펀드 매니저고 월복리로 준다면 무조건 투자합니다. 반대라는 것이죠. 그만큼 월복리가 가장 좋은 투자이고 이자를 낸다면 최악의 이자가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주택연금 이자를 월복리로 낸다면 절대로 반드시 피해야만 되는 것이죠. 현재 주택연금 코픽스 6개월 변동금리 기준으로 했을 때요,
3.52%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가상금리 0.85%, 연보증이율 0.75% 합친다면 연 무려 5.12% 월복리를 쓰거든요. 따라서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오래 살수록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주택연금 이자를 물어야만 합니다. 가령 어떻습니까? 10억 원짜리를 가입하고서 65세 때부터 90세까지만 산다면요. 10억 원 중에서 가입을 했는데 26년 동안 받는 연금액은요 7억 5천밖에 안 돼요. 놀랍게도 26년 전에 10억 원보다도 7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내야 되는 이자는 현재 금리 따진다면요 8억 원 정도가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100세까지 산다, 36년 동안 산다, 그러면 10억 원짜리 36년 전 주택 가격으로 10억 5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겨우 100%죠. 36년 전에 10억 정도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재 금리로 따진다면 이자는요. 연금액은 10억 정도 받고 이자는 21억 정도 내야 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택연금 가입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늘어나지 않는 연금액은 평생 껌값이 또 된다는 거 아닙니까? 65세 때 200만 원 받는다. 100세 때도 똑같이 200만 원 받습니다. 현재 가치는 껌값이 아니라 똥값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연금을 반드시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요 끊임없이 잘못된 정보를 흘리면서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례가 많이 있죠. 그래서 연금보험을 판매한다든가 아니면 종신보험을 판매한다든가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상품들을 권해서 자산관리를 망치게 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은요 보험 및 금융뿐만 아니고 투자와 절세에 있어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고객들은 치명적인 재산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데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데 바로 이러한 현명한 선택 제대로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의 현명한 조언이 필요하겠죠. 자산이 어느 정도 있다면 이렇게나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해주는 VIP 컨설팅 3,300여 차례 이상을 해온 경험 있는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민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증여세, 상속세, 종부세, 양도세 아니면 심지어는 법인 비용 처리, 건강보험료 절감 방안 등 놀랍게도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100년 동안의 세금 우산, 그 다음에 투자화선을 반드시 지켜드릴 수 있고 펼쳐드릴 수가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을 통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100년 이상을 잇는 자자손손 플랜, 100년 대계 바로 그걸 통해서 수백억 원 이상의 절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요 어떻습니까?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8월 9일 날 금요일 이번 주 오후 2시, 8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가 되겠습니다. 강남역 부근이고요. 그리고요 신청 방법은 3만 원 입금해 주시고 저한테 성함하고 어떻습니까? 문자로 금요일인지 토요일인지 참석 일자를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남역 5번 출구에서 190m 밑으로 공간 이즈 스터디룸 카페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국민연금은 되지만 주택연금은 안 된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되지만 연금보험은 절대로 안 된다. 우리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성공적인 자산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연금보험 배척하고요. 주택연금 멀리할 필요가 있겠죠.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